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여러 환자분들께, 환우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를 이제 화면으로만 이제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뵐 때는 실제로 얼굴 뵙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유방 재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재건 전 그리고 재건 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각해볼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유방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암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암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략 25분 중에 1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흔한 암이기도 하죠. 또 다른 특징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젊은 여성이 암에 걸리는 경우가 높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성이라면 이제 누구나 두렵고 염려가 되는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인 거는 유방암이 과거에 비해서는 5년 상대 생존율이 이제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전에는 한 77.3% 정도이던 것이 2014년도에는 한 93%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즉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걸리시긴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시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 측면에서 유방암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과가 참여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제 수술을 담당하는 유방외과뿐만 아니라 진단에 관여하는 영상의학과, 병리과, 그리고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혈액종양내과,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재건을 담당하는 저희 같은 성형외과 또 치료에 참여하는 주요한 과입니다. 재건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환자분께서 유방외과에 들렀다 오시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처음 진단을 받고 당황하고 또 속상한 마음으로 오시게 되고, 다른 경우는 이제 수개월 전에 진단을 받으시고 선행 항암 치료를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수술 일정을 잡으러 이제 오시게 되죠. 그럼 이제 처음에 궁금해하시는 것은 유방 재건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생각만 해도 무섭고 또 속상한 마음에,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이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 재건이라는 것은 결국 유방 절제술 후에 보형물이나 자신의 신체 조직을 이용해서 원래 유방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체형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제 재건을 하게 되냐는 시기의 측면으로 관심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먼저 즉시 유방 재건은 유방 절제술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지연 재건은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하는 재건을 뜻합니다. 대개 암 발병 이후 한 2년 이상은 경과한 후 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즉시 유방 재건이 한 번에 유방 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즉시 재건을 시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제 유방의 키트를 만들고 유두를 만들고 문신을 시행하는 과정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시 재건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작 시점이 절제 수술과 같을 뿐 실제로 완성되는 데에는 1년에서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건은 안전한 수술일까요? 즉시 재건술은 유방암의 재발률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이제 시행한 연구의 바탕을 둔 사실인데요. 절제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아도, 그리고 암의 성격이나 병기에 따라서 선행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재건을 받으시더라도 이후 치료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재건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 수술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절제 수술과 재건 수술까지만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항암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항암 치료 이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선행 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이후에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의 치료는 여러 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은 치료를 받으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 이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재건을 받음으로써 용기를 얻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환우분들을 더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방 재건은 유방암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환우분들의 본인 신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호발하는 연령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창 사회적 활동이 풍부한 젊은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재건을 시행하신 환자분들의 비율을 보면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받으시는 환자분의 대략 한 절반 가량이 재건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절제술 가운데 70%가 유방 보존술을 받으시게 되고, 나머지 30%가 전절제술을 받으시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반 정도가 재건을 받으시니까 전체로 따지면 전체 한 15% 가량이 이제 재건을 받으시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이라도 수술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즉시 재건이 지연 재건보다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재건의 경우에는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꼭 받으셔야 되는 어떤 그 의무적인 그런 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방 재건을 갖다가 이제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환자분의 의지와 굉장히 이제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외과에서 이제 진단과 수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 외래에 오셔가지고 넋이 나간 듯한 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드는 생각은 환자분들께 믿음을 드릴 수 있어서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뭐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환자분들의 어떤 고민을 다 덜어드릴 수는 없겠죠.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과 어떤 신뢰관계를 갖다가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절제와 부분절제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이제 전절제 후 재건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부분절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선 조직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고, 전절제는 유선 조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부분절제 수술 후에 보시는 것처럼 유방의 모양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절제술 후에 유두를 제거하고 함께 이제 그 림프절까지도 제거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두랑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된 형태로 남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진 유선 조직에 해당하는 부피만 채워주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진 피부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을 갖다가 포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건은 크게 이제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그리고 이제 자기 조직을 이용한 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뱃살과 등살이 주로 쓰이게 되죠. 재건 방법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할 건가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가슴의 크기입니다. 가슴의 크기를 비교할 때 절대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체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같은 상대적인 크기도 중요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슴의 모양인데요. 가슴이 봉긋한 분도 있고 또 가슴이 처진 모양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가 조직의 양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되게 가슴이 크면 자기 조직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거는 가슴은 크신데 뱃살과 같은 자기 조직이 조금 더 계시긴 하죠. 끝으로 이제 환자분께서 어떤 방법의 재건을 원하시는지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슴이 크고 가슴의 모양이 좀 처져 있고 자기 조직이 풍부하면서
환자분께서 자기 조직을 이용한 제거를 원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뱃살이라든지 등살을 이용한 자가 조직 유방 재건술을 권유드리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가슴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모양이 처짐이 없이 봉긋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조직의 양이 이제 뭐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환자분들이 보형물을 선호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 삽입술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한 제거는 유방외과 수술 이후에 피부와 유두의 상태에 따라서 2단계,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인지 1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피부와 유두가 절제된 경우,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두가 남겨지는 경우는 대략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더 많은 경우는 이제 유두를 갖다가 안전하게 절제하기 위해서 제거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조직 확장기를 삽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적긴 하지만 피부와 유두가 보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보형물을 한번 넣는 것으로 수술이 끝나기도 하죠.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한 제거는 이제 먼저 말씀드릴 땐 조직 확장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면, 외과 수술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조직 확장기라는 이제 물주머니를 먼저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양쪽에 달려 있는 거가 저희가 이제 실로 꼬매서 이제 흉벽에 고정할 때 쓰이는 날개고요. 가운데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바깥쪽에서 바늘로 찔러서 물을 넣고 부풀리게 되는 건 거죠. 대개 조직 확장기를 삽입한 다음에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50cc 정도씩 물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도달하면 3,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보형물을 교체하는 2차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한 번 더 수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시 재건을 시행하면은 한 번에 끝난다고들 생각하고 계신데, 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두가 남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선 조직만 쏙 제거를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유두 보존 전절제술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보형물을 바로 삽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피부와 지방만으로 보형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기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진피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사용해서 약한 부분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제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절제수로 남겨진 피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색깔이 원래 가슴과 같죠. 그리고 피부 질감도 동일하고 감각의 회복도 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어떤 절개선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직의 희생이 없고 흉터가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과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더 짧게 되죠. 하지만 이제 가슴이 딱딱해지는 피막 구축이 발생할 수 있고 보형물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 조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좀 더 자연스러운 처진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부 조직을 이용한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크고 좀 처진 모양이고 뱃살도 여유가 있으면서 자기 조직으로 재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뱃살을 이용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과 수술이 끝난 다음에 성형외과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그림에서 이제 속가슴 혈관이라고 되어 있는 가슴 쪽에 혈관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배로 내려와서 뱃살을 복벽에서 분리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그 지방만 잘 뽑아가지고 가슴에다가 채워주면 가슴을 예쁘게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실은 살이 덩어리째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혈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하복벽 혈관이라고 하는 혈관을 갖다가 같이 복벽에서 분리해서 가슴 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현미경을 보고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가슴 쪽 상처를 닫아주고 배 쪽도 닫아줘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복부를 이용한 제거는 처짐과 같은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뱃살을 제거하기 때문에 몸매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술 시간이 길고 복부를 가로지르는 흉터가 길게 남기 때문에 이런 점도 단점이 될 겁니다. 또 매우 드물긴 하지만 복벽이 약해지면서 내장이 돌출되거나
또는 이어놓은 혈관이 막히면서 옮겨놓은 살덩어리 전체가 괴사가 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다른 재건 방법으로 이제 등살을 이용한 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 쪽에 있는 큰 근육인 광배근이라는 근육과 피부 지방을 이용한 재건인데요. 가슴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해 볼 수 있는 재건에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나면서 이제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하는 거가 양쪽에 고정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부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 끝을 끊어서 실은 이제 양쪽 끝을 다 끊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슴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물주머니인 조직 확장기를 활용하거나 보형물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등살을 이용한 제거는 복부만큼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흉터가 이제 등 쪽에 남죠. 그래서 정면에서 이제 뭐 샤워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자기 몸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로 한 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줄어들 수 있고 드물긴 하지만 어깨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유두가 절제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유두를 과연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시죠. 그래서 부분 절제 한다고 하면 대개 환자분들이 조금 덜 속상해하시고 전절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울기 시작하고 그다음 유두까지 없어질 거라고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유두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피부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살을 일으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로 이렇게 꼬매주면 이렇게 구조물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래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대쪽 유두가 큰 경우에 이제 들으시기에 무섭긴 하겠지만 반을 잘라서 이쪽에다가 갖다가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문신을 하면은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실은 이제 이 경우에는 오른쪽 가슴에 유두가 작은 분이셔서 왼쪽은 유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문신을 색깔을 달리해서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덜해 보이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에 앞서서 제가 이제 비슷하게 만드는 거가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재건한 쪽이 크거나 또는 이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보형물로 재건을 시행한 경우에는 대개 이제 봉긋한 모양을 갖게 되는데요. 이처럼 크기와 모양이 다른 상황에서 건강한 유방에 대한 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한 가슴이 큰 경우에는 반대쪽 유방 확대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한 쪽이 작고 봉긋한 경우에는 반대쪽 유방 축소술 또는 유방 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건 방법에서 조직 확장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을 넣기 위해서 제가 아까 3주 간격으로 오셔서 50cc씩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여러 번 방문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 오실 때마다 여쭈어서 크기와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시는 걸 돕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작은 가슴이 싫으셨던 분들은 확대 수술을 갖다가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크고 아름다운 가슴 이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 이쪽 이제 수술 원래 하시기 전에 어떤 가슴이 크고 처진 가슴으로 이제 어깨 통증이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더 작고 봉긋한 가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입원에 필요한 기간은 대략 일주일 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직 확장기 삽입 후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추가 기간이 필요하고요. 등살을 이용한 재건을 하는 경우에는 등에서 이제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로 한 2, 3일 정도 해서 대략 한 열흘까지도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로의 어떤 복귀는 큰 문제가 없다면 대개 한 달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활동적인 생활로 돌아가시는 거는 한 2개월 가량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이제 말씀드릴 때 한 2달 정도는 시간을 두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이제 뭐 항암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가 결정되고 거기에 좀 더 익숙해지시는 시간이 이제 환자분들께 허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치료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3가지인데요. 먼저 유방암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길고 지겨운 시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 후 호르몬 치료만 받는 상피내암이든 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까지 필요한 전이성 유방암이든 결코 쉽지 않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아주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평균 뭐 한 2년은 걸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결국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자전거 탈 때 이제 평지나 내리막에서는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지만 자전거 길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는 않죠. 오르막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르막을 오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힘이 들 때일수록 멀리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긴 오르막길을 앞에 두고 너무 멀리 바라보면 지레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를 건가라는 생각과 싸우면서 오히려 더 힘을 빼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저 페달을 한 번만 더 돌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결국에 그 언덕 꼭대기에 이르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한 걸음 앞만 보고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장 소중하지만 잘 잊게 되는 거는 이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은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도 사람이 이제 약해지기 마련이고, 주변에서 이제 생각 없이 건네는 말들, 물론 이제 그분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근데 아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온전히 나의 잘못으로 기인함은 아니죠.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사고를 당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운이 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만은 스스로의 소중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유방암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저는 재건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환자분들 옆에 서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